권한대행이라고 적혀 있지 대통령 권한 중에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라고 써놓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논란이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나 북한이 작당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다. 그럼 당연히 계엄을 선포를 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논란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망해버리는 거죠, 그죠? 계엄 선포권도 없고 더구나 선전포고권도 없다고 하면 그냥 손들어야지 뭐.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논란이 있다니까 계엄 선포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이니까 그것은 논란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헌법재판소 이 논리대로라면은. 논란이 없는 걸 논란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논란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야당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일부 언론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법학자가 그런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박근혜를 몰아내야 되겠다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논란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 문장 하나로 이 헌법재판관 이 8명은 나중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인간적으로도 야비하고 법률가로서는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파괴해가지고 국가가 위기에 설 수 있는 함정을 하나 팠다는 점에서 절대로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려면 한 10개 이상 들 수 있으니까 오늘 강연 시간 10시간이라도 모자랍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논거 중에 하나 이런 게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도 검찰과 특검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된 것 같다. 따라서 파면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웠습니다. 검찰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를 했다. 그러므로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의심스러움으로 파면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사실과 우선 맞지 않고 법리를 지멋대로 해석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첫째, 국회가 내어놓은 탄핵 소추장에 있는 것만 다뤄야 합니다. 재판은. 판사가 소추장에 없는 것도 집어넣어가지고 마음대로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안에서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국회가 한 적이 없어요. 국회가 탄핵 소추장에 그런 내용을 적은 게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멋대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자기가 유죄를 선고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판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실과 달라요. 자,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면책특권이 있어가지고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가 없다. 형사소추할 수가 없다는 말 속에는
수사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도 할 수 없다. 수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무시하고 조사 받겠다고 했습니다. 받겠다. 자, 그럼 조사를 받으려면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니까 조사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조사 받겠다고 했는데 특검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는 녹음을 하자, 녹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형사소송법에도 참고인이 그렇게 하기 싫다면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대로 하자. 이렇게 돼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녹음 녹화하지 말고 기록만 하자고 했으면은 특검 조사가 실현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특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이 형사소송법에 없는 요구를 했으므로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탄핵 결정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로 조사를 회피한 것처럼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건인데 청와대는 군사비밀 지역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보안시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가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거부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었으므로 그 거부한 사람은 경호실장이나 아마 비서실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두 실장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 책임도 두 실장이 져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거기에서 그만두지 않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려주시오 하고 했더니 행정법원이 딱 보더니 아, 이건 다룰 필요도 없다. 형사소송법에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기각을 한 게 아니라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행위가 합법적이다 하는 판단을 행정법원이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 책임까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파면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권리입니다. 권리. 이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을 남한테 왜 고백을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못은 덮고 고백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전체주의자입니다. 그건 종교재판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가 이단이지. 이단이라고 하면 봐줄 테니까 이단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단이 아니에요. 하면은 불태워 죽이든 중세 마녀사냥이 있었잖아요. 마녀사냥.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이런 거는 다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해서 만들어낸 우리 근대 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이게 바로 탄핵감입니다. 모든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성이. 고의성이 없으면 도덕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중과실일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칼을, 야구 배트를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다가 등 뒤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휘둘러가지고 그 사람을 다치게 했다?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몰랐으니까, 고의가 없으니까. 이 결정문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만 적어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로 했느냐 하는 설명이 또 없어요. 이런 결정문을 우리가 흔히 원님 재판이라고 그럽니다. 원님 재판 아지요? 아무나 불러가지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자백을 증거로서 받아내기가 싫으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가지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 요게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고 이런 짓을 헌법재판소가 했으니까 이게 원님 재판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원님 재판 시대로. 우리나라 법치가 한 200~300년 전 뒤로 후퇴를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대통령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겁니다. 기자, 검사, 판사, 헌법재판소, 국회가 작당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인권 유린을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녀사냥식으로, 인민재판식으로 했다는데 이 사태의 가공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자, 검사, 판사, 노조 이런 사람들이 짜고 힘없는 사람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장 힘센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도 돈 한 푼 직접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다른 게 아니고 뇌물죄로 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공동체다. 경제공동체가 되려면은 부부처럼 뭐 통장을 하나로 쓴다든지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아무 관계 없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엮어 넣는다. 법의 힘으로 엮어 넣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유, 한국은 독재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서민들을 대통령한테 이런 짓을 한 기자, 검사, 판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배경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자, 검사, 판사한테 당했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있죠. 당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했죠.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신종 양반계급이 있어요. 이 원님 재판하는 마녀사냥, 인민재판하는 신종 특권층이 있는데 문제는 이 자들이 지금 왼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반대한민국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반대한민국 편이면 그게 어느 쪽입니까? 이러니까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말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은 이것도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헌법에 안 적어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그것이 보장된다. 공기와 물 같은 것이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권력을 가진 자가 폭력을 쓰든지 거짓말을 쓰든지 해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짓밟고 국가 정체성을 바꾸어가지고 국채 변경을 한다든지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을 국채 변경이라고 그래요. 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1인 세습 체제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할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들고 일어나는 권리는
그냥 합법적으로 데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 국민 속에는 물론 국군도 포함이 됩니다. 군인도 포함이 돼요. 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에 오면은 그때는 내전적 구도로 갑니다. 내전적 구도로 가요. 그래서 이기는 쪽이 결국 정의로운 세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19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4.19 때 총을 쏜 경찰은 당시에는 폭력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향한 응징이었고 진압이었다 이렇게 됐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그 총쏜 경찰관들이 불법한 행동을 했고 학생들은 국민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중에 최인규나 몇 사람은 나중에 사형됐죠. 이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차기 정권이 종북 좌파 연합 세력이 되어가지고 정권 잡자마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사드 배치도 반대다. 이석기도 석방이다. 통합진보당도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미동맹 해체 좋다. 북한 내 핵 문제 그건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가지고 북한에 계속 현금 보내주겠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한다.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식의 통일 방안을 북한과 의논하기로 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